네, 참 최근 장세를 보면 참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 좋은지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 하십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정말 힘듭니다. 왜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알아야 되고 돈바스를 알아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최근의 시장 먼저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어렵죠. 이게 뭐 하루하루 그냥 뉴스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증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개선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든 게 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 심리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어지러운 시장이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주식창인데 굳이 뭐 남의 나라 정치까지 알아야 되나 참 이렇게 피곤하긴 한데 잘 모르셔도 돼요. 사실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 뭐 주식에 장기 투자한다, 좋은 기업을 사놨다면은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매일매일 보시면서 또 대응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시황을 또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스타일에 맞게 그거는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지러운 시장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뭐 조선주도 올라가고 일부 기업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결국 시장 참가자들 원하는 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쪽에 그렇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수 뭐 아니면 시황 이런 거에 너무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좋아질 섹터는 뭐가 있고 또 앞으로 상황이 악화됐다가 좀 좋아질 기업은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 좋지만 또 나빠질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좀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만 좀 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만 보시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멀쩡한 기업도 그냥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은 계속 앞으로 좋아질 좀 기업을 좀 찾아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시장은 어지럽지만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찾아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오늘 좀 주목하고 계시는 업종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아무래도 조선주가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선주도 사실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 이렇게 수주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그 얘기들 되게 많았고 LNG선 수주도 역대급이었고 작년에 컨테이너선 수주도 많았고 사실 오늘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명백한 게 이제 러시아 제재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독일의 그 이제 노드스트림 2가 아직 이제 아직 그 개통이 안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통하는 것 자체를 이제 뭐 막겠다라는 그런 제재가 들어가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서 미국의 LNG로 많이 수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기대감. 그러면 이제 LNG 선박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조선주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세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LNG만큼은 예. 세계 1등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이 가는 거 보면 그렇지만 저는 조선주 전체적으로 올해 이런 이슈를 떠나서라도 계속 좋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H&M도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해운사들이 뭐를 하냐면 지금 선박이 너무 부족해요.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발주를 하는데 절대로 저가 선박을 잘 안 해요.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 좀 기왕이면 비싼 선박을 좀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그런 게 보였고 그럼 한국한테 되게 유리하죠. 한국은 좀 성과가 좀 비싼 선박들에 굉장히 예. 강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분명히 가치주 내에서는 조선주가 충분히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뭐 너무 러시아 이슈 하나로만 보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난 이제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의료업종 실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의료주들이. 그래서 오늘도 의료주들이 좋은데 특히 뭐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기업이 오늘 뭐 예. 주가 급등하는데 재작년이었죠. 그때 FNF라는 기업이 분할하고 나서 주가 많이 갔지만 맞아요. 네. 결국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FNF 찾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 후보군으로 뭐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부상하는데 이 의료주들이 성장을 못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쌉니다. PER도 10배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일단 소비도 좀 늘어나면서 이번 실적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런 의료주들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지금도 찾아보시면 되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의료주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이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염 이사님이 보시는 내일장 키포인트는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이제 금통위가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 좀 관련해가지고 뭐 물론 금리는 당연히 동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러시아 전쟁 리스크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인상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동결적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에 오늘 밤에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물가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게 하도 이제 러시아 이슈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 중요합니다. 물가가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으로는 5.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요. 근데 그 예. 밑으로 나오면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저녁 7시에 발표될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장 또 변수까지 참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도 투자 전략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예측은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고, 우리가 뭐 외교 전문가도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고 뭐 푸틴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인지 한번 그런 거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뭐 기왕이면 저평가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적도 좋고 이번 4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 기업들, 아까 뭐 조선주도 같은 것도 좋고 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저는 반도체, 그 다음에 역시 폴더블 폰 9월 달에 나오지만 2분기부터 이제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부품 예. 발주.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다음 조선주도 좋고, 증권주는 약간 역발상이에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은행보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역으로 그렇죠. 증권주를 미리 좀 사놓으면 나중에 시장 좋을 때는 오히려 그땐 또 파티장에서 떠나는 거죠, 미리. 그래서 거기다 또 설사 못 가더라도 증권주는 배당 수익률이 5%가 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하니까 한번 증권주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염승환 이사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유망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건설주 중에서 자이에스앤디라는 기업을 한번 아. 가져와봤습니다. 요새 건설주가 막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건설도 올해 좋아지는 섹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공급은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맞기 때문에 건설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GS건설의 이제 자회사죠. 그래서 중소건설회사로 알려져 있고, 올해 이번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한 15% 증가하면서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이제 자이에스앤디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얼마 전에 그 GFS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LG건설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 LG가 예, 예. 지금 이제 건설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S건설하고 이 자이에스앤디가 골고루 이렇게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에스앤디가 지분 한 51% 정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좀 반영될 텐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은 주택 사업 위주로 하는데, 이 회사 이름이 이제 SNI 건설이거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플랜트 건설도 많이 하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LG 그룹에 이런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이 좀 확대될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자이에스앤디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염승환 이사님을 자주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요즘 우크라이나 호재 악재로 인해서 하루 급등, 하루 급락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문가들은 차라리 역매매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면 많이 오를 때 좀 줄이고 오히려 급락할 때 삼은 전략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이사님은 급등락할 때 이런 장 어떤 대응 전략이 좋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내가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내 트레이딩 열심히 잘하다가 진짜 지수가 2,500 깨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전쟁이 나면. 예.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물론 이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짧게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오늘 조선주나 뭐 일부 의료업종 가는 것처럼 길게 보면 지금 지수가 2,700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리스크만 아니면 비싼 지수대가 절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도 조금씩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고 있고 하반기는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져요. 상황 예. 자체가. 근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네. 근데 단기 대응하기가 더 힘든 거죠, 사실은. 왔다 오히려. 갔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매매는 하긴 좀 어려운 장이지만 아, 투자하기는 너무 좋은 장이에요. 정말 싼 기업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네. 그래서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지만 좋은 기업들 저평가된 것들 이렇게 흔들릴 때 맞습니다. 모아가는 게 그게 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전략도 많이 제시해 주시는데 염 이사님은 오히려 좀 저평가된 종목을 모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